파워 섹터별 전략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역시나 변동성이 약간씩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선물은 사고 현물은 팔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런 수급 부분을 봐주신 걸까요? 수급과 더불어서 또 매크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알려주시죠. 네, 뭐 이제 다 왔습니다. 뭐 죽으나 사나 오늘 밤이죠. 결정될 거고요. 어제 일단 뭐 미증시를 좀 보게 되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8%대 빠졌습니다. 조정을 좀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시간 내에서 프리마켓에서 조금 하방 낙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눈높이가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는데 글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실적이 떨어진 부분도 아니고 이제 향후에 이제 보는 그 전망치인 것 같아요. 네, 전망치인 것 같고 뭐 짤막하게 한 코멘트 더 드리자면 투자 대비 좀 효율이 적지 않느냐,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 분야에 대해서 AI 쪽에서 덜 나오지 않았느냐, 뭐 등등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팩트체크로 실적은 가이던스만큼 나왔다. 이따 또 우리 은변형님이 아침에 전해 주시던데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어제 이제 나스닥이 그 지금 1.2%대 하락 마감됐죠. 근데 오늘 지금 야간 선물 양봉입니다. 이 부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19,000포인트로 어제 내려가고 종가 마감이 지금 18,936에 됐는데 오늘 다시 19,000포인트 지금 회복했습니다. 야간 선물에. 이 기조로만 가게 되면 사실은 그 뭐 본장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 그냥 경험칙상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것보다 경험칙상 오늘 양봉 마감될 공산 매우 높아요. 네, 높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어디서 좀 샜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이 미국에서 오늘 상당히 비둘기적인 것이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5일선에서 이제 안착을 못하고 음봉을 줬는데 오늘 야간부터 5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안착 구도로 간다. 그러면 오늘 11선까지 붙어주면 11선 포인트로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30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이평선도 좀 내려올 거니까요. 네, 그 정도 돼 보이는데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빅스지수 모습입니다. 오늘 빅스지수를 좀 켜놨는데 가끔가다 뭐 그 차트는 좀 바꿔야 되니까 공포지수를 좀 보여드리는데 일단 좀 솟았죠, 여러분들. 한번 가고 눌림목 갔다가 뽑았고 다시 눌림목인데 여기서 그 빅스지수를 끌어올렸던 한 15포인트 정도까지 좀 내려주면 시장은 좀 숨은 쉬면서 갈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포인트는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선에서 어제 안착하는 기류였는데 다시 지금 21선 밀려 내려오면서 높은 확률로 104.7불 뚫기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05불은 지금 원감생신입니다. 내일 아주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한 달러 인덱스는 지금 내일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104불 밑으로 내려올 공산이 매우 높다. 그럼 이제 조건은 만들어졌어요. 네, 조건은. 달러 인덱스가 내린다. 뭐 국채 수요까지 연동 관계가 10년물 국채 뭐 헤비하게 가진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원달러 환율 좀 내려갈 거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4원 정도 내립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역할론도 있겠지만 조건은 만들어졌고 야간 선물 반등세, 홍콩 항생제스 2% 반등세. 단지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커플링 관계. 코스닥 쪽이 좀 약세, 코스피 쪽이 강세. 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부분은 이제 뭐 섹터 안으로 좀 들어갔을 때 그 코스피 쪽이 좀 강세로 가는 이유는 오늘 양대 현물 시장 다 매도입니다만은 선물 시장 견인차가 조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다시 한번 확정 실적을 속보로 발표했습니다만은 반도체 부분이 확실히 좋았구나. 요런 인식.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코스닥 쪽은 800선 계속 비비기 공방전인데 2차전지 실적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걱정을 하지 말라 말씀드릴게요. 이제 2분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뒤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실적은 이제 선반영됐어요. 저는 정말로 2차전지의 객관성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를 할 필요가 없고요. 3분기로 키는 넘어갔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차익 실현 과정에서 뭐 매그니피션트의 주식들 중에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던 게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 쪽은 가이던스만큼 지금 나왔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히려 정말 이제 나중에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게 좀 궁금해지고 오늘 밤에 이제 메타 실적 발표인데 메타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만은 저는 전반적으로 그 실적 부분이 일단 미국 기준으로는 양호했어요. 네. 모두 시장치에 비슷하게 나오거나 80% 이상이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요 부분에 관해서 기술주에 대한 그 실적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고 약간의 시장의 견인차를 했던 게 AI 반도체인데 AI 반도체에 대한 약간 부정적 기류, 차가운 기류들이 흘러만 나와도 지금 조종세가 좀 깊은. 그런데 앞으로 조정폭이 더 클 거냐, 지금 미리 조정폭이 선반영됐느냐, 선반영되었다. 요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일 코멘트를 하나 좀 더 따보면 코스닥이 800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성 확보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9월에 대한 금리 인하감은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필요 없다. 선반영 다 100%로 됐다고 시장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9월에 인하 소식은 필요 없고 계속적으로 이번 올해의 금리 인하 횟수를 지정해주면 완전 땡큐입니다. 그죠? 뭐 시장에서 지금 어찌됐건 2회를 생각했는데 연준은 1회 정도를 예약했기 때문에 요번 FOMC 때 2회나 3회 확인 사살해주면 뭐 실제 안 하더라도 정말 기대감이 또 다음 FOMC는 잭슨 홀이니까 잭슨 홀 때까지는 또 살아나겠죠. 저가 반발 매수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지금은 패드워치에서 나온 게 보니까 여러분들 올해 연말 금리 인하 횟수는 3회 56% 정도를 달려가고 있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시장 상황은 주도주 쪽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는 지금 낙폭과대 그리고 개별주 테마가 좀 일어나는 시장 장세 속에서 외국인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세를 펼치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부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섹터별 전략 어떤 쪽으로 보셨는지 세 가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좀 고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반도체 하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소외주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이어갑니다. 전략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외주인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섹터 한 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실적 펀더멘탈은 좋은데 제한적인 상승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시나 업황이라든지 실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와 그대로 가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컨퍼런스 콜 내용도 보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 기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멘텀 부분의 동력은 뭐 상실되지 않았는데 뭐 약간 냉각 기류 뭐 이런 거 좀 나왔을 때 흘러내리는 쪽이지만 분명히 이익 모멘텀. 이것을 실적 검증 테스트로 완료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분명한 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어찌됐건 호실적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메모리 생성 역시나 이제 HBM AI겠죠. 이쪽에 가서 수요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강세로 진행된다. 두 번째는 기업용 자체 서버도 수요가 증가했다. 삼성전자 측의 이야기예요. 기업용 서버 자체도 증가했다. 그래서 호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DDR5 그다음에 고용량이죠. SSD 이 부분 제품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단지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적자를 아직까지는 기록했다. 점유율은 좀 확대되고 고객사도 늘어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이닉스도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 보시죠.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늘 역시나 이제 8만전자 강하게 이겨내는 모습. 다행히도 여러분 추세선 75,000원, 77,000원까지 안 오는 분위기입니다. 꼭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뭐 8만전자를 보시고 중단부터 진입하신 분들은 이것도 기술적이거나 시황적으로 나쁜 자리는 아니었죠. 네. 그러면 진입 타점을 요 정도에서 지금 잡으신 거죠. 네. 그리고 주봉 20일 정도 뭐 여기서 잡으셔서 77,000원, 75,000원 좀 빠지면 더 살란다 계산까지 해놓으신 분들은
나이스. 과대 낙폭까지 난 73,500원까지 계산했습니다. 더 정말 나이스죠. 네. 어찌됐건 오늘 반등세를 쓰는 이유는 이 삼성전자의 이제 확정적인 호실적, 그 다음에 그 근거와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황이나 펀더멘탈이 분명히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 확인했어요. 이제 하반 경직성 문제고, 저는 단기적으로 8만 한 4, 5천 원까지는 단기 반등세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내일 아마 하루 천하로 이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내일 그 매파적인 것보다 비둘기적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일봉입니다. 지금은 일봉 21승 기준으로 8만 5천 원까지 바로 뽑아 올려 버릴까봐 이게 또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뽑아 올리지 말고 좀 천천히 낙폭과대 중소형주들 좀 끌어올려 오고 나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또 제 바람대로 될지는 모르겠고요. 여튼 삼성전자 85,000원까지 가능성 보인다. 하이닉스 오늘 보시죠. 하이닉스가 조금 오전에 약했는데 그래도 19만 원대 여러분들 아직은 하방 경직성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19만 원대 하방 경직성 못 만들었습니다. 네. 아직 어설퍼요. 네. 근데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주가가 18만 9,500원 어찌됐건 뚫고 올라가 보고 5일선 안으로 안착하고 싶은 모습. 그런데 오늘 이제 낙수 효과로 내려가다 보니 펀더멘탈하고 실적 다 좋은데 제한적 상승이죠. 첫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 결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전문가 생활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원익 IPS에 대해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이제 그 매매를 한번 했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계속 좋게 본다. 지금은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원익 IPS가 계속 그랬었어요. 그 미세회로 선단 공정 갈 때도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도 밀리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고객사님들도 조금 투자가 좀 지지부진. 네. 밸류도 그렇게 싼 쪽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회사가 나쁜 쪽은 아니죠. 네. 여러분 저기 만남의 공장 밑에 내려가다 보면 하이닉스 건너편에 원익 IPS가 있는데, 지금 자체는 기류가 원익 IPS가 보게 되면 내년에 파운드리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어찌됐건 내년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 조금은 나아지면서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한 기관 쪽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조금 더 보태면 하반기에 좀 더 도드라진 실적 개선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에 그 4만 원까지 갔다가 어림수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렸죠. 네. 그런데도 하반 경직성이 괜찮았습니다. 네. 주봉 기준이 중요한데 좀 위태위태했지만 잘 이겨냈고,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37,500원에 완벽하게 안착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네. 이 부분은 좀 참고사항을 하시고요. 단지 이제 넘어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38,900원 정도를 강하게 밀어줘야 돼서 오늘 밀어줄지 내일 한 번 더 넘어갈지. 이제 그래서 4만 원 돌파하면 더 추세는 뻗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군으로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게 CXL이잖아요. 네, 지금. 어찌됐건 CXL에 여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기판까지 내려왔을 때, 뭐, YC도 있고, 엑시콘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오셈도 있고요. 근데 이제 YC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계약 1,000억 원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어제는 차익 실현, 오늘은 다시 눌림목 반등.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양 쪽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가 반등 조정 받았던 부분들이 이 모습은 FSD 모습인데, 오늘 딱 여기서 일단 지지 라인이거든요. 지지 라인 반등을 시도해보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한점 반등의 낙수 효과는 언제 가겠습니까? 반도체는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네, 지금 실적이 꺾이면 단지 이번의 조정보다 더 깊이 조정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3분기 실적 때까지는 시간을 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금리 인하 소식이 조금 전해지고 비둘기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금통위도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반도체 중소형단 종목들은 더 좋아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낙폭과대는 내일 연준에 조금 희망을 걸어봐야 될 것 같고, 오늘까지는 삼성전자 이꼴 밸류체인의 선별적인 반등이다. 최우선폭은 역시나 원익 IPS 쪽, 그 다음에 모멘텀 쪽은 CXL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조 주셨던 삼성전자 향으로 그래도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IT 투톱 종목들 더불어서 이 개별 종목들까지 해석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 밤 FOMC의 내용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2차 전지입니다. 한 줄평 알려주시죠. 네, 실적 부진 여파 지속이나 2분기 악재는 해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도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목표를 중장기적으로도 낮추는 흐름이었어요. 실적 부진으로 오늘 2차 전지 섹터까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코멘트를 주시네요. 2차 전지 해석해 주시죠.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희망적인 코멘트는 아니고요. 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은평원커님 워낙 이제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위로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만큼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뭐 어제 2분기 실적을 봤습니다. 안 좋게 바라보긴 했어요. 네. 뭐 선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악재는 해소고요. 요번 주에 주봉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이 3.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기준 위에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양봉이 되겠죠. 시가가 이번 주에 17만 4천 원이거든요. 아직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다져지지는 않았어요. 오늘 일봉이 좀 이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악재의 해소냐, 악재의 투심 반영이냐, 요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하루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내일 FOMC가 좀 비둘기적으로 나오면 2차 전지도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좀 보니까 1분기 때는 그 모멘텀들을 좀 이용했지 않습니까? 인터배터리 데이라든지 이번에 사실 뭐 6월에 인터배터리 데이도 그냥 흐물딱 좀 넘어갔고 그나마 ESS하고 LFP 쪽은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4월은 종고체 라인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방산업 개선을 좀 기대했는데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와버렸으니까 2분기 때도 형편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분기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단지 기대감이 분명히 더 일어나서 투심이 자극될 것이냐. 기대감이 더 일지 않아서 잠재적인 매수자가 오지 않으면서 나는 이 가격 라인에도 안 사겠다. 지금 오늘 하루로는요. 네. 악재는 선반영 분명히 됐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어요. 단지 반등 이제 트리거. 네. 이게 뭐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절대 믿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이거를 누군가가 받아주는 상황이 있어야 돼야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공매도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조성자나 LP 공급자들은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만큼 막 많지는 않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심도 지금은 좀 얼어붙은 상태예요. 네. 이게 좀 심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투심이 안 좋다는 건 잠재적 매수세가 부재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반 경직성이 완벽하게 지금 안 다져지고 다시 내려갈 공산이 있냐. 물론 그 공산도 조금 있습니다. 한 16 에코프로 BM인데요. 16, 15 정도까지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부터는 일단 첫 번째 희망사항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확실히 봐야 되는 라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내가 보유자라서 장기 투자를 해가더라도 추가를 해야 되고 그죠? 내가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어찌됐건 지지 저항 라인을 체크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업황을 보면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저희는 일단 바이앤홀드를 택했어요. 오늘 삼성 SDI가 상당히 밀리는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냈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다 동의합니다. 네, 증권사의 목표가 결코 낮지 않아요. 오늘 가장 낮게 낸 데가 45만 원 냈고 가장 또 높게 낸 데가 64, 평균적으로 50만 원대 언저리를 냈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가 싸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이 부분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네. 요렇게 좀 평가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수급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요번 달에 한 달 동안 수급인데 외국인은 2,679억을 털었고 개인이 3,000억을 찼거든요. 샀습니다. 매수세를 했는데 지금 요렇게 수급 상황이 올해 전반기를 보게 되면 확실히 개인 매수 우위예요. 네, 개인 매수 우위고 지금 차익 실현이 다 끝난 9월 1일부터
조회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도 개인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급의 원동력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전방산업의 개선이 늦다고 해서 삼성 SDI가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오늘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전부 코로나 직전입니다. 코로나 때도 아니고 코로나 전 가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삼성 SDI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삼성 SDI의 코로나 직전의 매출과 지금의 매출 비교, 영업이익 비교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코로나 직전에 삼성 SDI는 여러분들 형편없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2021년 건데요. 지금 2019년에 10조, 2020년에 11조. 영업이익 4,600억, 6,700원에 밸류도 엄청 비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밸류 기준으로 50배, 76배거든요. 지금은요, 여러분. 규모의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게 올해 그렇게 안 좋다는데 22조,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에 여러분 밸류가 지금 12배예요. 네. 그러면 그들도 곧 들어온다.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삼성 SDI의 기술적 하방 체크라인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겠다 했으니까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빠릅니다. 아직은 주봉 외바닥이라서 좀 빠르고 30만 5천 원에서 31만 원 정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SDI를 해 가시는 분들이 저와의 의사결정 과정이 비슷하다면 여기서 한 5% 정도. 삼성 SDI는 여러분들 25% 30% 해도 괜찮습니다. 네, 겁내실 거 없어요. 네. SDI예요, 여러분들. 요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문가님 저는 적금 형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매달 한 주씩 꾸준히 모아가도 될까요? 그것도 너무 이치 좋게 아주 좋은, 대단히 좋은 전략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바이앤홀드 의사결정을 통했고 추가 매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추가 매수 라인은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게 30만 5천 원에서 31만 원 정도까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소해주 섹터입니다.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해주는 한 줄평에 다 적어놨습니다. 에너지는 굿, 진단키트는 나배드, 환경댐은 월스트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근에 뜨거웠던 테마들 모두 다 평가를 주시네요. 약간의 설명만 좀 곁들여 주시죠. 네, 오늘 그 원전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정책 인물론 해리슨 트럼프의 도피처가 될 것 같고 전력 수요 측면을 보자면 분명히 지금 가격은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요를 보더라도 원전은 대항마가 될 수 있고 두산 자체에 그룹 노이즈가 있었지만 금감원이 제동 걸었고 대한민국 정책 수요지다. 단지 내일 관망세를 앞두고 오늘 6.6%까지 올랐지만 윗꼬리를 달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굿 드렸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갑니다. 다시 2020년이 회귀된 것 같은 쪽인데 학습 효과가 있어서 코로나는 이제 감기입니다. 네. 원동력이 크게 도드라질 수는 없죠. 이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그 시절에 너무 바보였습니다. 네. 정말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요.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색안경 끼고 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진단키트 쪽은 아쉽지만, 뭐, 낫배드, 그냥 단기반 등세. 그리고 오늘 환경댐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우원 개발, 이화 공영, 이거는 기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해주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 전에요. 오늘 이 목표가 도달 종목 알테오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신고가 터치하면서 전문가님이 기술적으로 봐주셨는데 그 접근 포인트 바로 적중을 했습니다. 목표가 32만 7천 원 달성했는데 그러면 알테오젠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뭐 알테오젠 그 운이었고요. 네, 운치기삼입니다. 데일리 스캐핑 기술, 뭐 기술력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네, 뭐 운이 좋았고 여러분도 축하드리고요. 기존에 낮은 가격에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익절가 라인은 뭐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은 더 땡겨야 될 것 같아요. 익절가 라인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은 보수적으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알테오젠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관심 종목은 어떤 거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삼성 SDI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추매 라인을 좀 알려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네, 아까 뭐 제가 조금 땡겨서 너무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왔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바이오는 홀드했고, 지금부터 이제 과대낙폭 구간 RSI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하방 지지 저항을 보고 하기 때문에 29까지 흘렀거든요. 25까지 흘러내리면 무조건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30만 5천 원, 31만 원 기억해 놨다가 혹시라도 내일이나 모레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시고 데일리 방송 전이라도 그 가격 안 오면 사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꾸준하게 또 팔로우 해주십니다. 추매 라인 30만 5천 원에서 31만 원 선 설정을 해주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1 시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